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작년에 실패했던 이유,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안녕하세요. 굿베리 농원의 조봉춘입니다. 오늘은 대파밭에 왔습니다. 지금 한창 이제 대파를 수확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번 주에는 양배추를 수확을 하고 이번 주에는 대파를 수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대파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요 5월달, 6월달에도 이전에 이제 텃밭에서 심어갖고 수확을 해서 실컷 이제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멀칭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대부분이 심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배 면적이 많다 보니까 지금 멀칭을 해놨습니다. 어떤 멀칭을 해놨냐면은 상추 멀칭 비닐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추 멀칭 비닐. 그거는 20cm 간격으로 이제 좌우 20cm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큰 군형이 뚫려 있고 그 중간에 작은 군형이 또 뚫려 있어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여기 이제 이렇게 대파가 있으면은 여기 대파 있고 요 가운데 이렇게 조그만 군형들이 또 있어요. 순군형들이. 이 비늘이 용도가 상추 재배용으로 나온 거예요. 비늘이가 흑백 멀칭 비늘이라고 하는데 흑백 멀칭이에요. 정식 명칭은 상추 멀칭 흑백 비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뒤에는 지금 검은색입니다. 요거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한쪽은 검은색, 한쪽은 흰색. 요거에 4월 이후부터는 이렇게 흰색 부분을 사용을 하고 8월, 15일 이후부터는 요 검은색 면을 사용을 해서 지온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 용도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군형들이 다 뚫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추 같은 경우는 저온성이죠. 그 토양 온도가 높으면은 작물 생육이 상당히 안 좋아요. 대부분 막 한여름에 꽂아 놓으면은 상추들은 다 죽어요. 대파 같은 경우는 더 낮은 온도에서 상추보다 더 저온성인데 저온성 작물이다 보니까 이러면 최대한 주위 환경을 맞춰주려고 이제 상추 멀칭 비닐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 큰 군형에 두 포기씩 심은 게 있고 한 포기 심은 게 있고 한 네다섯 포기씩 심은 게 있어요. 근데 확실히 상품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한 두 포기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 제가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제가 이제 대파 농사는 이제 두 번째 심은 겁니다. 친환경으로 농사진 거는 많이 안 심었어요 이때까지. 근데 첫 번째는 사실 말아먹었어. 첫 번째는 싹 말아먹었습니다. 그 양파 비닐에다 심어가지고 조작 났고, 요 이제 두 번째는 상추 멀칭 비닐에다가 해서 이제 성공을 한 건데, 거기서도 이제 좀 실험을 한 거예요. 한 개를 심어보고, 그 다음에 두 포기를 심어보고, 6포기를 심어놓고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가장 제가 이제 봤을 때 좋은 거는 몇 포기냐라고 한다면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요거 이제 두 포기씩 심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평균적인 거예요. 요건 한 포기. 한 포기. 그리고, 어머, 여러 포기 심어 놓은 게 안 보이네. 잠깐만요. 제가 일부분만 이렇게 심어 놨기 때문에, 잠깐만, 어이씨, 없냐, 두 포기, 세 포기. 여러 포기 심어 놓은 게 안 보이네, 몇 개가. 어씨, 얘도 좋아. 이렇게 이제 이거는 네 포기가 들어간 겁니다. 네 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바닥에 보여드리면서 도매 출하를 하거나 가정용으로 드셔도 가장 좋다 싶은 거는 저는 사실 두 포기에서 네 포기 사이 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포기는 이렇게 이 한 포기가 이 두 개만 하죠.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좀 요리하시는 분들이다 하면은 저건 별로 안 좋은데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왜냐, 이 굵은 게 질겨요. 이만큼 굵어지면은 질겨요. 그러면 시장성도 없겠죠. 이렇게 흰 데는 충분합니다. 뭐 이제 시장에 가서 쭉쭉 벗겨지는데 이렇게 벗겨놓고 시장 출하를 해도 뭐 아니면은 로컬이나 매장에 이제 마트에다가 갖다 팔아도 충분히 이제 판매는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먹어봤을 때는 얘네들은 좀 질겨. 별로 맛이 없어요.
이제 물론 이제 즙은 많습니다. 이렇게 딱 깨면은 이렇게 즙이 아주 제가 요즘 아침마다 지금 대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울고 있어요. 아주 눈물이 줄줄줄 흘러. 냄새에 막 향에 그 향이 진해가지고 눈이 맑아질 것 같아 제가. 근데 이렇게 이제 한 포기씩 심어가지고 굵게 만드는 거는 저는 좀 비추입니다. 비추. 보기에는 좋지만 실제로 드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질기고, 그러니까 맛이 떨어지는 거죠. 맛이. 향은 물론 좋지만 이제 식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2포기에서 4포기 심는 거를 선호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제 저도 이제 2번째 심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농약을 안 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벌레 먹은 것도 있는데, 어차피 이런 애들은 벗겨냅니다. 대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벗겨내가지고 보시면은 두께가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냐면 이렇게 이제 검지 손가락보다 약간 작은, 그리고 새끼 손가락보다는 좀 이렇게 하면 될까요? 피스. 좀 비교가 되나요? 요 사이즈가 제가 이제 소매를 해봐도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게 가장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이제 대파를 심어서 이제 뭐 비료 관리하는 거나 거름 관리하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수분입니다. 수분. 마르면 안 돼요. 마르면. 대파밭은 마르면은 기본적으로 이 끄트머리가 타들어가요. 그러니까 타들어가는 원인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수분 부족, 그 다음에 비료 부족, 그 다음에 벌레, 고자리팔이라고 해가지고 안 속에서부터 갉아먹는 애들이 있는데, 뿌리를 가해를 하고 관 속에 들어가서 또 이제 가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끈 이파리가 탑니다. 그 벌레의 피해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3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대파가 물 관리하고 비분 관리만 잘하면은 걔네들이 가해를 한다고 해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사실. 물론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방제를 해준다면은 어느 정도 억제는 되겠죠. 완전히 방제는 안 돼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 친환경을 해서 그런가 모르는데, 이제 물론 농약 진하게 치면은 괜찮겠지. 근데 저는 농약을 안 치기 때문에 완전히 박멸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고 뭐 마트에 나가서 팔 수 있는 수준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파리가 타들어가는 걸 방지하는 부분은 주기적인 방제하고 이제 수분 관리더라고요. 그리고 대파에 이제 총채도 많이 붙고 작은 애벌레들이 이렇게 파고 댕겨요. 막 파고 댕기는데, 기본적으로 예방은 할 수 있습니다. 예방은 하지만 이렇게 이제 파여진 부분이 좀 안 이쁘잖아요. 얘네들을 충분히 수분 관리와 비분 관리를 해놓으면은 상처가 났을 때 금방금방 아물어서 티가 잘 안 낸대요. 이건 대파를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보고서 배운 거예요. 요 근래 배웠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이제 대파를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 급식용으로 키우려고 이제 친환경으로 하는 작물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새로 시작한 거라 이제 잘은 몰라요. 저도 사실은. 저도 배워가는 거예요. 물어봤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 100% 다 알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세요. 저도 배워가면서 가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긁어 놓는 것도 수분과 비료 관리만 잘 되면은 크게 지장은 없이 이게 대파를 잘 생육을 시켜서 출하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신 제가 키우면서 대파는 이거는 조심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이제 병해충 방지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대파를 고랑과 고랑, 이제 두둑과 두둑을 만들었잖아요. 두둑과 두둑 사이를 최하 대파 제일 끝에 있는 대파와 이 대파의 간격 최하 70cm 이상은 돼야 된다. 제가 지금 간격이 약 60cm 정도 됩니다. 뭐가 이거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제가 서볼게. 그저께 제가 이제 물 한번 뿌려주고 여기를 지나가는데 온몸이 다 젖었어. 이 대파하고 대파잎이 이렇게 만나니까. 한번 볼게요. 이 대파 이파리 간격. 위에서는 지금 한 뼘 키케 한 30cm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 죽겠어, 아주 걸어다니려면은. 또 이게 지나가다가 대파 딱 꺾여봐. 되게 아까워요.
되게 아깝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간격을 얼마나 해야 되냐라고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75cm 이상은 띄워야 된답니다. 이왕 더 좋은 거는 한 80전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람도 편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띄워야 되는 이유가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통풍이 잘 돼야지 웃자람을 방지할 수 있어요. 대파라는 애들은 워낙에 이제 이렇게 바닥바닥 서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풍이 잘 돼야 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저온성이에요. 저온성. 추운데 잘 자라는 애들이야. 한겨울에 얘네 갖다 심어봐 풀 다 죽어도 얘네는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한다면은 좀 간격을 넓게 하고, 다음에는 멀칭 구멍에 또 한 자리를 또 비워놓고 또 심어 볼 거예요. 과연 거기서는 작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도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 간격 같은 것도 좀 넓게 심어주고, 이런 이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도 넓게 심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얘네들이 보통은 이제 비료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 요소입니다. 요소 비료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대파가 질소, 요소태 질소에 상당히 약해요. 요소태 질소에 약하다는 게 뭐냐면은 요소를 막 갖다 뿌려주면요. 요소를 갖다 뿌려주면 얘네들이 대가 녹아버려요. 날 뜨거워졌을 때. 힘이 없습니다. 그냥 스르르르르 녹아가지고 픽픽 쓰러져가지고 이제 꽃대가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썩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질소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장 이제 질소 중에 가장 싼 게 요소 다음에 유황비료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암모니아태 질소하고 유황이 한 20% 정도 섞여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그 질소분이 일단 적으면서 유황이 많다 보니까 좀 억제도 시켜주고 적정량의 흡수를 시켜주더라고요. 좀 값싸게 쓰는 건 유황비료예요. 그거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복합비료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해주면은 크게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비로 꼭 유황하고 규산하고 칼슘 좀 많이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웃자라 가지고 이제 픽픽 쓰러지고. 작년에 제가 실패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특히 얘기할게요. 작년에 실패했던 이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요소를 뿌렸다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요소 뿌린 거, 그 다음에 제식거리 아주 그냥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한 군역에다 막 3개, 4개 막 갖다 꽂았어요. 무지하게 갖다 꽂아가지고 사람 지나다닐 자리가 없었어. 숨 쉴 수가 없었지, 대파가. 그 다음에 밑거름으로 칼슘, 규산 많이 안 줬어요, 사실. 조금밖에 안 줬어. 그러다 보니까 대파가 다 녹아가지고 막 누워있더라고. 수확을 못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심으실 분들은 그런 거 꼭 주의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대파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남는 거는 주변에도 좀 남는 데 해주시고 친인척도 보내주고 뭐 좋잖아요. 이거 수확해가지고 뭐 나 혼자 다 먹겠어. 저도 인터넷 판매하면서도 그냥 곧잘 잘 보내줍니다. 이거 좀 많이 남는 것 같아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보내주면서도 좀 더 많이 보내줘요. 위아이면 윗집 아랫집 옆집 나눠 드시라고. 그럼 받는 분도 상당히 기분 좋아요.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 좋고 얼마나 좋아. 살기 좋은 세상 되고 행복한 세상 돼야지요. 아우 숨차네. 일단은 그거 주의하시고 재배하시면은 재밌을 겁니다. 또 지금 날씨가 무지하게 더워졌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이 된다는데 국지성 호우 무섭습니다. 그런 거 비 올 때 항상 갑자기 쏟아지는 비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비 그치고 나서 이 더위 무섭습니다. 그런 거 좀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텃밭 농사 뭐 자기 이제 귀농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 준비 잘 하셔가지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